자, 요 파트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당이득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103조 2관 하더라가 부당이득 나오는데, 근데 결국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파트는 원래 시험에 안 출제범위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개념은 숙지를 하시고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 그 정도의 감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거 관련된 거예요, 사실은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성립과 동시에 쭉 뭔가를 했죠, 행위를. 그렇게 되면 매도인은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해주고, 이제 이전 등기라고 하겠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뭘 하죠? 매매 대금을 지급해요. 자, 이 시점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원인은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이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성립되면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그 계약의 효과로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고 그 계약을 이행한 거죠. 마찬가지로 매수인은 이 매매 계약이 유효했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뭐라고요? 원인. 그 다음에 이거는 급부. 우리가 채권, 채무의 개념을 했을 때 이행급부, 이행할 의무가 있다. 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급부. 뭘 준다는 겁니다. 뭘 준 거잖아요. 그 채권 개념이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채무는 그 반대편에서 이행할 의무가 있으니까 급부예요. 어떤 원인이 있어서 준 거예요. 그냥 막 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급부라는 것은 이 원인인 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아,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이렇게 결과가 급부를 다 했는데 어떤 상황이다? 급부가 완료된 상태. 만약 급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소급적이 무효가 되거나 해제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말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급부가 완료됐어요. 지금 매매 계약의 목적이 달성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무효, 취소, 취소권 행사, 계약 해제, 권 행사, 해제권 행사에서 소급적으로 행사는 이제 소급주로 계약관계가 소멸한다. 소멸. 없어진 겁니다. 계약관계가. 취소권 행사는 의사표시 때문에 무효다. 용어의 차이점이자 결국은 계약이 없었던 걸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매도인과 매수인들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해서 원인이 유효하다는 원인에서 이걸 줬는데 나중에 보니 무효 소멸돼서 이제 원인이 어떻게 없어지고 된 거죠. 나는 이게 원인이 있어서 했다는데 원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야, 각자가 나는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해서 너한테 이걸 준 건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무효 아니면 취소권 행사 아니면 해제권에서 소멸됐으면 원인이 없네? 그러면 돌려받아야 하는 관계가 생각이죠. 야,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돌려줘야지 서로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뭔가를 주장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근거가 있어야 한다. 맞아요. 돌려줘. 근데 돌려주는데 어떤 근거를 갖고? 만약에 계약서에 이게 무효나 취소나 해제되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계약서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면 어떤 조항이 적용될지, 그 어떤 근거랄지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당이득이에요. 부당이득은 뭐냐면 법률상 741조에 있는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그로 말미암아 급부한 사람은 손해를 입는 거.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 상대방은 손해를 본다. 이게 핵심이에요. 법률상 원인이 없이 한다. 이익을 그로 말미암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자는 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돌려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부당이득을 반환달라는 요구가 있다. 부당한 법률상 원인이기 때문에 부당한 이득을 손해 입은 사람이 이익과 손해는 인과관계에 있어야 돼. 이 이익으로 말하면 누군가는 손해를 받았겠죠. 그럼 손해를 본 사람이 부당한 이득을 반환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얘기는 무효, 취소권 행사에서 무효가 되고 해제권 행사돼서 소멸되는 경우입니다. 이 지금 패턴은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상당히 시험에도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앞으로 또 얘기할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계약 해제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돼요. 그걸 할 수가 있는데 해제권만큼은 먼저 해제권 들어가기 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741조 이하의 규정이 쫙 있어요. 그럼 반환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은 다 줘야 하는 거 아닌가? 받은 게 있으면 그 있는 그대로 다 줘야 하는가 아닌가 할 수 있는데 법에서는 선인 경우와 악인 경우 구분해서 반환할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관적인 판단과는 달리 선악이를 나눠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무효인 경우와 취소권 행사의 경우에는 그게 적용이 돼요. 기본적으로. 다만 해제권에도 원칙적인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이 문제가 되는데 해제권은 특별한 규정을 둔 거예요. 그게 548조예요. 그래서 548조가 중요한 겁니다. 제3자라는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거래한 자의 보호 규정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해제권 행사에 대한 원상 회복 의무가 741조 이하 규정의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 해지할 때는 그냥 받은 거 다 돌려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자까지 줘요. 그래서 특칙이다. 그래서 해제권 행사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에서는 빼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548조. 하지만 출발점은 뭐다? 부당이득 반환에서 출발하며 다만 특칙을 둔 겁니다. 민법사 임대차 계약의 특별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지. 그러면 그 특별 규정이 배타적으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경합해서 주장이 아니라 오직 548조만 적용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따라서 해제권 행사는 논외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되는 겁니다. 하나가 할 수 있어요. 그게 741조 이하 규정에 의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중에 부당이득을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부당이득에는 예전에는 아주 오래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그 유형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대법원 판례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떠냐면 부당이득을 유형을 나눴어요. 세 가지가 이제 이론서이나 어떤 실무적인 논문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부당이득이 있는데 종류를 나눴어요. 부당이득의 종류를 급부 부당이득과 하나는 침해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나눠요. 급부 부당이득과 침해 부당이득 나눠요. 근데 제가 설명한 걸 뭐냐면 급부 이런 경우 계약의 원인으로 해서 급부를 이행했는데 그 계약 관계가 알고 보니 무효거나 아니면 취소권 행사에서 무효인 경우에 이는 뭐에 해당한다? 급부 부당이다. 뭔가 급부를 했잖아요. 원인이 있었어요. 다만 그 계약이 효력이 없어진 겁니다. 이게 급부 부당이득이에요. 여러분 급부 부당이면 이 케이스를 이 모델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침해는 뭘까? 이제 나중에는 이 침해 부당에 해당되는 것을 봐요.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게 침해 부당이에요. 어떤 연결고리 없는 거죠. 이거는 계약이라는 게 행위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 계약의 기초에서 준 거잖아요. 침해 부당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소유자 몰래 가서 무단으로 점유한 거잖아요. 그게 침해 부당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부당이득의 요건이 뭐였죠? 법률상 원인 없이. 법률상 원인 없이는 사실은 큰 논쟁이 없어요. 뭐가 차이냐면 이득과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고 손해가 발생해야만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요건이 된다고 써요. 이익과 이 손해를 어떻게 보느냐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차이점 알아면 나중에 뒤에서 볼 때 이 관련해서 내용들이 나와요. 실제 수임이 출제되고 출발점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에 배우는 것들은 급부 부당이득이다. 침해는 이제 무단점이다. 무단으로 아무 어떤 원인 없이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부분. 자, 그러면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 취소권 행사예요. 그러면 취소권 행사는 지금 배운 게 아니니까 지금 제낄게요.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무효 파트예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부당이득 설명하고 제가 하나 설명했습니다. 무효다. 무효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도 이제 아실 거예요. 아, 부당이득이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했는데 이 무효의 사유를 보게 되면 무효가 된 계기가 되는 경우는 많겠죠. 일단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103조 위반도 무효죠. 그리고 104조도 여기 무효에 해당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108조도 이 무효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다 이 패턴에 들어가는 거죠. 또 나중에 이런 건 아니지만 예컨대 매매가 아니지만 부동산 실명법 위반해서 명의실당 약정할 때도 이런 무효가 되니까 명의실당 약정이 유효한 것줄 알고 뭔가 넘겨주겠죠. 근데 알고 보니 약정이 무효예요. 그럼 똑같은 패턴으로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무효사유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3조죠. 103조의 사유를 이유로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인 경우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사회질서에 반하는 거예요. 근데 104조, 108조도 그 정도는 이제 104조도 이제 될 수 있는데 104조에 관련돼서는 이제 잘 시험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요 파트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뭐가 있냐면 사회질서에 반했어요. 반사회질서예요. 좀 어떤 도덕적 최고예요. 가장 나쁜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쁜 게 사회질서에 반하는 거예요. 나쁜 게 여러 가지 등급이 있을 텐데 최고 정점에 있는 거예요. 불법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있는 게 103조 위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위해서. 그런데 법학자들 보니까 사회질서에 반한 거 당사자가 한 거잖아요. 매도인이. 매도인 입장에서 돌려먹고 매수인은 자기가 발려먹는데 생각해보니까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인 경우에 그 사람이 법의 도움을 요청해서 보호를 받는 게 타당할까는 게 의문을 가진 거예요. 단순하게 법을 어긴 게 아니라 가장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법의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 보호를 받는 게 타당할까? 그런 관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103조에 위반하여 급여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가 되죠.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741조 이하에 746조 불법 원인 원인이 뭐냐면 불법화 원인인데 103조 위반이에요. 그러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103조 위반에서 어떤 급부를 한 사람은 법의 도움을 얻어서 보호를 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런 사람까지 법적인 보호를 도와주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정의의 관념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746조에 두고 있어요. 이게 이러한 조항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아, 그러면 이 매매계약 자체가 이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이 무효 사유가 103조 위반이었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야, 내가 너한테 준 돈 돌려달라는 얘기를 못 한다는 거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야, 그 등기 나한테 다시 돌려달라는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746조 때문이에요. 그 이해. 아, 가장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법의 도움을 못 받는 거구나. 그럼 결국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알아서 주면 상관은 없겠지만 소송을 통해서나 이렇게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 청구권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왜 강제 집행 멸타 목적이나 아니면 양도소득 회피 목적에서 이게 나오는지 계속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746조 때문에 이제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적지에 가고 있습니다. 이 746조네. 그런데 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채권이에요. 채권의 행사가 법으로 정한 채권이에요. 즉, 그걸 얘기하는 근거는 740조에 기초한 법정 채권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권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물권행위 유인사로 생각해요. 외형상 매수인한테 소유권 넘어갔죠. 기억나시죠? 근데 매매 원인이 무효가 되면 물권행위 유예에 따라 수강생이었죠. 여러분들이. 수강생이 비록 외형상 물권 변동의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했죠. 그러면 그 전 사람이 회복이 되죠. 그래서 실질적 소유자와 외형상의 등기자 소유자가 다르다고 했죠. 근데 누가 소유자다? 실질적인 소유자인 강사였다. 기억나십니까? 강사 수강생. 근데 수강생에서 넘어간 매매계약이 무효했다. 그러면 그 논리는 그대로 정리를 좀 더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소유권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지가 또 쟁점이 됐어요. 이거는 지금 746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에요. 법정 채권이어서 법에 정하는 권리예요. 그럼 나는 그거는 생사 못한다? 그럼 난 소유권에 대해서 할게. 그걸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법의 보호는 746조는 세상에서 해서는 안 될 가장 나쁜 것을 한 사람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게, 즉 법의 도움을 요청해서 법의 보호를 보지 못한다는 게 이념이다. 그렇다면 법을 보호하는 요청 수단이 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해서도 돌려달라는 얘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목적 달성을 못하는 겁니다. 항상 어떤 주장하는 근거에 있어 넣었죠. 746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 못한다는 건데 더 나아가 그 취지 봤을 때는 소유권 아니 기타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너는 못해.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계속 왜 하는지를 궁금하신데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매매계약을 정리를 하게 되면 원인은 매매계약일 거고 급부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에게 뭐랬죠?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매수인 부동 등기부상 매수인이 소유자예요.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매계약을 원인에서 뭐랬죠? 매도인에게 돈을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원인이 무효가 됐어요. 그렇죠? 무효가 되면 자 하나씩 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부상 매수인의 등기 변동에 물권매 효력이 발생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다? 매도인이다. 매도인이 소유자예요. 그렇죠. 돈은요. 제가 설명드렸죠. 소극적 임치. 돈은 매수인에서 매도인 소유에 넘어가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냐면 매도인한테 가요. 그리고 원인이 무효했다 하더라도 바뀌지가 않아요. 물권 행위 유인설의 물권 변동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경우다? 186조. 186조 부동산에 관해서만.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매도인에게 있어요. 그럼 매수인은 소유권에 기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 못한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다르죠.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할 때 소유자가 할 수 있다. 기억나십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할 때 항상 소유자만이 할 수 있다. 214조에서.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는 소유권에 기해서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소유자, 매수인의 명의의 등기를 원인이 무효니까 말소를 한다. 그때 누구다? 소유자가 할 수 있죠. 214조에 기해서. 그런데 이 원인이 무효 사유가 103조라면 매도인은 이 소유권을 기해서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741조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등기 자체도 하나의 이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 나와요. 근데 잘 생각해 뭐냐면 과연 이런 질문이거든요. 매도인은 출발점은 부당이득 반환. 이게 만약에 원인이 103조 위반이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도 허용 안 된다. 근데 103조 위반이 아니라 뭐 허위 표시야 그럴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소유권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겠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원에서 말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요. 말소에 대해서는. 그런데 시험에 출제된 게 뭐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이유로 매수인 명의에서 매도인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는 질문이 간혹 나와요. 그건 안 돼요. 답은 이미 정해졌어요. 왜냐하면 이득을 취득하려면 이전 등기를 하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잖아요. 소유권을 취득했던 이익이 있어야만이 이전 등기라는 것을 가능해요. 하지만 매도인이 지금 소유자 누구예요?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이잖아요. 이 말은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익을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익 취득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비법은 여기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매수인은 소유권이 없잖아요. 오직 하나예요. 매도인에게 그 돈을 달라는 근거, 주장 근거는 뭐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또 나옵니다. 법률이 또 뒷바퀴 나오면. 근데 이게 지금 부동산 제가 매매 계약이죠. 어디 가서 또 나오냐면 나중에 과실과 이자와 목적물과 인도와 동시에 대가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587조. 587조에서 이제 논리가 나올 겁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근거에서는 돈일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뭐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었고, 다만 이게 등기와 관련된 때는 소유권과 그 다음에 741 소유권에 기한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는 등기 말소일 때는 세모예요. 근데 시험은 안 나와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서 말소를 청구했을 때는 지문이 안 나요. 오히려 안 되는 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행사에 의해서 이전 등기를 요청할 수 있는지. 이제 매수인에서 매도인 앞으로 그걸 못한다. 왜냐하면 이익을 취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인이 다만 더 나아가 원인이 무효일 때는 그렇게 출발하는데 그 원인의 무효사가 뭐다? 103조 위반일 때는 어떠한 경우든 돌로 달리는 얘기를 못한다. 왜냐하면 취지가 법의 도움을 요청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죠? 강제집행 멸당 것처럼. 예컨대 갑, 을. 갑의 재산이 있어요. 아파트를. 강제집행 멸탈 목적이나 양도세를 회피할 기본적으로 그 목표는 다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아파트에서 허위 표시로 을에게 명의를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 줬어요. 그런데 갑에 채권자가 있었어요. 알았어요. 이 채권자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됐다.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유일한 재산이에요. 집행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 빼놓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짜고 친 고소장 알게요. 그럼 무효죠. 무효가 되면 뭐라고 했죠? 이 등기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매도인의 것이 되는 거죠. 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럼 채권자가 항상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 할지 남의 재산을 강제 집행 못해요. 외형상은 지금 이 재산 누구 명으로 돼 있죠? 을로 돼 있죠. 하지만 허위 표시를 주장해서 지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갑의 명의로 돌려놓은 다음에 강제 집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등기에 누구 돼 있어요? 이전 등기돼 있죠. 그럼 말소를 시켜야 하잖아요. 말소는 뭐다? 항상 214조에서. 그러니까 을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건 강제 집행 멸달 목적이니까 103조 위반이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강제 허위 표시인데 이건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니까 가장 나쁜 것이 있다면 103조 위반이다. 효과가 뭐였죠? 말소,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못하잖아요. 돌리지 못하잖아요. 103조 위반이라면 746조고 이 경우에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법의 보호를 요청해서 돌려놓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매도인이 이 사람한테 등기 말소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소유권이든 아니면 부당이든 반환 청구권으로 돌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 명의로? 갑의 명의로. 이게 103조 위반이 되면 어떤 개가 되면 갑의 재산으로 못 돌려놔요. 계속 을의 것이 돼요.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익에 대해서 강제 집행 못하게 되잖아요. 남의 것이니까. 항상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만 여기서 채무자는 이 사람이에요. 근데 허위표시 무효인데 이게 746조에 해당되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103조에 해당되면 을에서 을 갑으로 명의를 못 바꿔요.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못해요. 아까 어쨌든 소유권에 기여된 부담이라는 건 돌려놓지 못한다.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채권자는 집행을 못해요. 그 법리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강제 집행 멸달 문제는 채권자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사회질서의 위반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놓을 수 있잖아요. 돌려놓지 못하는 건 어떤 경우다? 103조 위반의 경우에만. 104조도 될 수가 있지만 104조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주세요. 그 밖에 뭐 허위 표시 난 108조 위반이다 그런 경우에는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 때문에 집행멸달 목적을 하더라도 103조 위반이 아니랍니다.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을 넘겼을 때 국가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돌려내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논리가 나온 겁니다. 이제 해법은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집행을 위해서는 이 사람 명의로 돌려내는데 103조 위반이라면 돌려놓지 못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아시겠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결론만 아시면 됩니다. 이런 이론 과정들을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억을 위해서 또 민법의 이해를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중명배 보도록 하겠습니다.